편안하게 출퇴근길 들을 수 있는 매크로, 지정학을 팩트 기반 분석 후 확률론적 추론 접근으로 그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투자홀릭입니다. 오늘은 시장은 바닥을 찍었는가,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교훈을 현재 이란 전쟁에 대입해보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의 낙관론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핵물질이라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현재의 휴전 협상은 이란의 시간 끌기이며 빠른 종전은 비현실적이다. JP모건 기준 5월 초까지 해협이 막히면 OECD 원유 재고가 운영 최소치에 도달한다. 물리적 원유가는 132달러에서 144달러에 달하는데 선물은 97달러 부근이다. 이런 의문들이죠. 저도 이 분석의 상당 부분에 공감합니다. 특히 실물 원유 시장의 물리적 제약에 관한 분석은 매우 정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3월 말에 그 공포를 겪었고 지금은 그 다음 스텝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 가지 역사적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요 충격이었던 코로나, 공급 충격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와 가장 구조적으로 유사한 1990년 걸프전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례입니다. 2020년 S&P 500은 2월 고점에서 3월 23일 저점까지 34%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가장 나빴던 시점은 그 이후였습니다. 2분기 GDP는 마이너스 31.4%로 대공황 이래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월 14.7%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경제가 가장 나쁜 4월이나 5월이 아니라 공포 한가운데인 3월 23일에 바닥을 찍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수준의 나쁨이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반응합니다. 3월 23일에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2조 달러 재정 부양 패키지가 겹쳤고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다는 신호에 반응한 겁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진짜 후유증은 공격 충격의 지연 폭발이었습니다. 수요는 재정 부양으로 급속히 회복되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고 물리대란, 노동력 복귀 지연, 소비 패턴 전환이 겹쳤습니다. 연준은 이 공급 충격을 일시적이라고 오판했고 V자 회복의 성공이 아니라 후불 결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도착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의 청구서 위에 전쟁이 올라탄 것입니다. 침공 시점에 미국 코어 CPI는 이미 6.4%, 금리는 0%, 연준은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이며 전쟁 직후 유가는 13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초기 반응만 보면 코로나와 비슷했습니다. 급락 후 3월 말까지 빠르게 반등했죠. 그러나 그 반등은 거짓이었습니다. 4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10월에 고점 대비 25% 하락, 전고점 회복에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V자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유동성 후유증으로 이미 높았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에너지 가격 충격, 그리고 연준의 전례 없는 속도의 긴축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 1990년 걸프전입니다. 이 사례가 현재와 가장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코로나처럼 수요 충격이 아니었고 러시아 우처럼 기존 인플레 과열 위에 얹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쟁, 유가 급등, 시장 하락, 전쟁 종결 시 반등이라는 패턴이 현재와 닮았습니다. 낙관적인 면은 지정학적 트리거가 제거되자 빠르게 반등했다는 점이고 경고하는 면은 그래도 회복에 146일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2주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지 이란 전쟁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S&P 500은 1월 28일 사상 처음 7천을 돌파한 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거 3월 말 약 8.6% 하락했다가 4월 8일 휴전 합의 이후 급반등하여
4월 15일 7,023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022년과 가장 다른 점은 출발점의 체력입니다. 2022년에는 코어 CPI 6.4%에 금리 0%, 연준이 급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코어 CPI 2.6%에 기준금리 3.5에서 3.75%입니다. 코로나 유동성 후유증도 없고 급격한 금리 인상 필요성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할 것이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급 충격 국면에서 연준은 경기 둔화를 알아도 물가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4월의 FOMC 동결 확률은 98%이고 피치 레이팅스는 이 규모의 인플레 충격하에서 추가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인하 여력이 있다가 아니라 추가 인상 압박이 2022년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연준이 아군이 되기는 어렵지만 2022년처럼 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 신호는 물리적 원유가와 선물가의 이례적 괴리입니다. 물리적 현물가를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는 배럴당 132달러, 휴전 직전에는 14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브렌트 선물은 같은 날 9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결국 정상화될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것은 150달러 유가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실질 투입 배우는 선물이 아니라 물리적 가격에 연동됩니다. 또한 합의 즉시 해소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대이지 물리적 현실이 아닙니다. JP 모건은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물리적 정상화에 1주에서 3주는 탐색적 재개, 4주에서 8주는 시스템 정상화, 완전 복구에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봅니다. 카타르의 라슬라판 시설은 완전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구 재충년에도 약 4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2022년형 장기 베어마켓의 재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3중 타격의 핵심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2주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종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함에도 이 반등 속도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S&P 500은 약 2주 만에 9.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마치 이란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휴전 결렬 가능성, 물리적 유가와 선물의 괴리, 에너지 인플레의 2차 파급, 기업 실적 훼손 경로, 이 중 하나만 현실화되어도 시장의 조기 종전 삼반영은 과도한 낙관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대응은 조건부 시나리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확률 50에서 55%로 휴전이 연장되거나 프레임워크 합의로 진전되는 경우 S&P 500은 6,700에서 7,200 레인지에서 횡보하며 실적을 소화합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확률 25에서 30%로 협상 교착 또는 결렬 시 S&P 500은 5,800에서 6,200까지 재조정 가능합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15에서 20%로 합의 조기 타결과 빠른 정상화 시 7,200에서 7,500으로 추가 상승입니다. 핵심은 코로나가 준 교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준 교훈, 걸프전이 보여준 회복 타임라인 세 가지를 모두 기억하면서 휴전 협상 진전도 해역 통항량과 보험료, 원유 현물 선물 괴리, 기대 인플레, 장기금리와 신용 스프레드, 기업 실적 추정치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답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답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자문이 아닌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